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9일 정오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이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를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에서 18일까지를 조사한 것인데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가 항상 맨 먼저 나오는데 요사이 들어와서 거의 고정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38%, 39% 사이, 그리고 38% 내지 39%가 긍정평가, 그리고 50%대에서 부정평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과거 역대 정권과 어떠냐 하는 비교를 이 한국갤럽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해서 이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데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4년차 3분기에 해당합니다. 4년차 3분기에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이 노태우 대통령의 그 자료는 없고, 김영삼은 마지막 4년차 3분기입니다. 4년차 3분기에 긍정평가가 34%였습니다. 문재인은 42%니까 문재인보다 낮았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을 그렇게 많이 듣고 있지만 고정 지지층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른 대통령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4년차 3분기 평균 지지율이 28%, 노무현은 가장 낮습니다. 16%, 이명박 37%, 그리고 박근혜 32%, 문재인 42%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다는 것은 고정 지지층, 즉 30대, 40대 화이트 칼라 호남, 단단한 고정 지지층을 갖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둘째 주입니다. 지난해 8월 둘째 주가 잘하고 있다가 39, 잘 못하고 있다가 53인데, 지난주가 39%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에 비해서 똑같습니다. 다만 잘못하고 있다는, 지난 해가 53이었는데 지난해 8월이 53인데 이번 주는 50%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과 현재가 같다 이거죠. 그 사이에 뭐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 추미애 법무장관의 문제, 이런 것이 불거졌지만은 지지율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아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 지지층이 그 과거 어떤 대통령보다도 단단하다 이거죠. 대통령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데는 뭐 항상 광주 전라도가 69%로 압도적으로 많고, 30대 49%, 40대 49% 높고, 사무관리직 화이트 칼라 48% 높습니다. 반면에 이 생활 수준이 가장 낮은 하류층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29%로 매우 낮아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20대 연령층에서 18세에서 29세 사이 20대로 총칭되는 여기가 28%로서 가장 낮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희망입니다. 문재인이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20대가 자라나고 있다 이거죠. 이 20대가 문재인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가 28%인데 60대 이상은 33%입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보다 젊은 층이 더 반문재인이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 지금 잠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하고 있다는 이유는 항상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36%,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26%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 지지도는 어떠냐? 정당 지지도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을 하지만은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오르질 않고 있습니다.
도무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2주 전에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1%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8%입니다. 그러니까 반입니다, 반. 이걸 지금 다른데, 뭐, 리얼미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 한국 갤럽 조사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얼미터 조사는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국민의 여론이 그렇게 들쑥날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천만의 민심이 그렇게 들쑥날쑥하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조사 방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국민의힘 21%,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2%, 정의당 5%, 기타 1%, 무당청이 29%나 됩니다. 그런데 이 무당청도 조사를 해보면은 꼭 한 정당을 찍으라면 누굴 찍겠느냐 하면은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 지지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번에 서울, 부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 자, 서울시장 후보로 어느 후보가 나와야 되느냐 하는 걸 이걸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의 정당 지지도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27%, 더불어민주당이 36%나 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도 국민의힘이 25%고 더불어민주당이 29%입니다. 양쪽 다 민주당이 높아요. 특히 서울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도 내년 대통령 선거도 어렵다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대통합을 하든지 야권 단일화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간판이 아닌 범야권 간판을 달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수 단일화가 아니라 보수 중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중도층은 그러면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도층이 결정을 합니다.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18%, 더불어민주당 36%입니다. 이 중도층에서는 문재인 반대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정당을 지지하느냐의 여부를 보면은 문재인 비판하면서도 정당은 민주당 지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문재인 비판하면서도 국민의힘은 대안이 아니다, 할 수 없이 민주당 지지다, 이 모순점을 해결해야 될 사람이 김종인 씨인데 김종인 씨 때문에 이렇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김종인 간판으로는, 김종인의 지도력으로는 절대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이 통계로 거듭거듭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중도표를 잡지 못해요. 국민의힘은 중도표를 잡지 못합니다. 그 다음, 자, 이 무당층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한국 갤럽이 이번에 무당층 분석을 했습니다. 무당층이 29%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냐 해보니까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정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딱 물었더니 국민의힘 24%, 더불어민주당이 42%나 됩니다. 즉 2배입니다. 이 무당층이 국민의힘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24, 42. 서울에서도 무당층은 국민의힘 지지가 30%,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그보다 훨씬 높은 4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도 무당층에서 국민의힘 지지는 29, 더불어민주당 지지는 38%로서 민주당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쪽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가상투표, 가상대결에서도 대부분은 안철수 씨가 박영선 씨를 오차범위 안에서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생각을 달리하게 만듭니다. 첫째,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모르더라도 서울시장 어렵다.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그 다음에 대답이 나오는 거죠. 김종인 체제가 물러나고 국민의힘이 범야권, 즉 중도와 손을 잡아야 된다.
보수를 더 단단히 한 다음에 보수를 확실히 잡은 다음에 그게 한 25% 됩니다. 중도 30%, 33% 됩니다. 합치면 한 60% 돼요. 중도를 잡을 사람이 누구냐? 김종인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안 된다. 현재로는 중도를 잡을 사람이 안철수, 윤석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결코 자유진영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유진영에 속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 자유진영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15 총선 부정론자들입니다. 사전투표 하지 말자 하는 운동을 또 벌리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반대 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투표율을 떨어뜨리자 이 말이죠. 투표율 떨어뜨리면은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고정지지층, 조직동원력이 강한 민주당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요사이 사전투표 반대론을 즐기면서 구경하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